나만 흑수저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엄청 많이 갔어요. 제가 앞에서 뭐 남자는 자신감 이랬지만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화장실을 한 20번 넘게 갔다 온 것 같아요. 뭐 물도 많이 먹었지만. 근데 이제 화장실 갈 때 주의사항은 이 마이크를 빼고 가야 되거든요. 이 마이크 끼고 화장실 가면 이제 대참사가 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 뺄 때마다 이제 작가님이나 피디님한테 가가지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바꾸거나 끄고 갔는데, 그때도 이제 다른 셰프님도 계속 이제 인터뷰하러 가시니까 인터뷰하는 시간이 꽤 텀이 길거든요. 화장실을 한 번 더 갔다 오고 다시 이제 작가님한테 가서 마이크 좀 껴달라고 해서 끼고 있는데, 이제 옆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그분도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찰을 딱 봤더니 제주계야 셰프님이 딱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서 오셨어요 하니까 제주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넘은 봄에 예전에 식사를 하러 한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인분이랑.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주방에서 요리를 하니까 얼굴을 잘 기억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얼굴이라 죄송하지만 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갔죠. 그래서 셰프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셰프님도 제주도에서는 본인만 나오시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절대 이제 그런 정보가 셀 수가 없으니까. 셰프님은 여쭤보니까 셰프님도 원래 호텔 출신이신데 제주도로 내려와서 개야 하시면서 이제 개야 파티할 때 음식 만들어 주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어떤 음식 하시는지 여쭤보니까는 한상 차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셰프님도 엄청 많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셰프님은 완성 그릇도 엄청 이쁜 거 가지고 오셨고 장비도 제 기억에는 엄청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셰프님이 그 갈 때 좀 저기 앞에까지 태워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 차 가지고 왔으니까 갈 때 같이 가는 걸로 하시죠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갔죠. 어느 정도 준비하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면서 좀 긴장 풀고 있는데, 그 촬영장에 들어가면은 그 어떠한 전자기기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맨 처음 들어가는 대기실에 제 이름표 해서 아예 그 밀봉되어 있는 봉투인가를 주시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내 기존품이나 전자기기를 다 넣어야 돼요. 뭐 핸드폰은 당연히 안 되고 이런 워치류도 아예 안 돼서 워치류도 다 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리할 때 보면은 시계찬 셰프님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몸에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에 줄 서서 검사 받을 때 남노가 이 시계를 깜빡하고 차고 온 거야. 이 워치인가 애플워치인가 갤럭시가. 근데 이제 애들이 그거 보고 이제 놀리려고 막 작가님한테 일러서 얘 이거 워치 차고 왔으니까 바로 실격 달라고 한 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제 나이 30 넘은 친구들이 동생 하나 놀리겠다고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 상황이. 근데 슬슬 이제 인터뷰를 끝났어요. 근데 인터뷰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100명이었으니까 등장하기 전에 한번 인터뷰하고 등장하고 나서 인터뷰하고 또 게임 전에 인터뷰하고 탈락하면 탈락 인터뷰 또 하고 인터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그 메인 홀 바로 옆에 인터뷰실이 한 8개인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각각 PD님이랑 감독님들이 들어가 계셔서 들어갈 때마다 누구누구 오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세팅해 주시고 진짜 막 일사천리로 일이 막 파파파박 진행되더라고요. 근데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촬영 시간이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자리를 잡았는데 저랑 아마 같이 했을 때 잭잭님도 있었어요. 제가 잭잭님한테 혹시 그거 쓰고 요리하시냐니까 그 쓰고 요리하신다는 거죠. 제가 보여요? 하니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네 했었고, 근데 제가 방송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 위치가 그 백 셰프님들 계신데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이게 엄청 가까웠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셰프님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저한테 다 들려요. 그 정도로 너무 가까웠어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딱 거기서 이렇게 내달아 보시는데 제가 하는 걸 다 보잖아요, 바로 앞에서. 하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들었는데 못 들은 척했어.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분도 계셨고 괜히 거기서 말 잘못 섞으면은 뒤에 요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갈 수도 있을 거고 괜히 말 하나 섞는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계속 당근만 쓸고 있었거든요. 자리를 잡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정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앞에는 준타이가 있었는데, 야 준타기는 걔도 진짜 매장을 다 끌고 왔더라고요. 숲 피우는 것도 갖고 왔더라고요. 너도 이제 많이 갖고 왔다 했는데, 준타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랑 홍콩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저
그때 준타이가 야드버드에 있었나? 그리고 저는 다른 홍콩 그때 비벤합스라는 보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룹 안에 있는 한식당에 수셰프로 있을 때 저희 매장에 놀러 와서 같이 일하기도 해가지고 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 거기 있으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또 그 앞에는 넷플릭스 1화에 제일 유명한 대사를 남긴 개짤짤이라는 대사를 남긴 태우가 그 앞에 있고 뒤에는 철이 있고 근데 철이는 보니까 해산물 요리 같은 걸 했는데 이제 수족관을 갖고 왔더라고. 진짜 수산시장인 줄 알았어요. 수산물이 그렇게 많아. 근데 철이가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식재료도 너무 많고 장비 둘 것도 너무 많아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장비를 요청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또 다 세팅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업대가 사실 되게 작았어요. 그건 조금 아쉬웠는데 화구가 제 기억에는 4개였나 그렇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작업대가 1200에서 1500이었던 것 같아요. 1800 정도 된 사이즈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작업대는 기성품이라서 1200, 1500, 1800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1200 아니면 1500이었어요 작업대가. 왜냐하면 제가 쓰고 있는 작업대가 1800이라서 쓰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이거 짐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 쓸 수 있는 밑에 수납 공간이 한 3단 정도 있는데 거기에 넣는다고 해도 이제 공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철이 같은 경우는 그 스태프분들이 카트를 몇 개 갖고 오셔가지고 옆에 연결시켜서 공간을 두고 그래도 부족해서 제 카트랑 같이 썼어요 밑에를. 왜냐면 저도 공간이 부족해서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고프로 문제 때문에 수비드를 낄 수 없어서 그냥 수비드 머신을 그 카트 옆으로 아예 옮겨가지고 카트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남은 공간은 철이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고 그 뒤에는 뭐 반찬 셰프님 있었고 완전 대각선에는 우리 아까 만났던 제주계아 셰프님 계시고 뒤에는 이제 뭐 준숭이도 있었고 옆에는 남노도 있었고 앞에 양치승 관장님도 있었고 그 비빔대왕님도 계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곧 촬영을 한다고 이제 방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위치에 가서 한번 서보라고 이렇게 리허설을 해야 되니까 서고 있는데 이제 딱 바로 앞에 작업대에 딱 섰어요. 그 앞에서. 근데 이제 이게 긴장도 많이 하고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되게 예민해. 이렇게 땅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가 1월이었는데요. 모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 그래서 아 무슨 이 추운 날씨에 모기가 있냐. 아 모기가 계속 소리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장면에 잡혔을지 안 잡혔을지 모르는데 제가 막 계속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모기가 아니라 드론이었던 거예요. 드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웃긴데 제가 드론을 야외에서 날리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그 내부 실내에서 날리는 드론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위에서 계속 드론이 날아다니는데 저는 이제 그게 긴장해서 잘 안 들리니까 딱 거기 앞에 쓰니까 긴장감이 극도로 커지면서 나는 이게 모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드론 소리가. 그 정도로 거기에는 막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어. 그것도 이제 인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인터뷰 끝나고 세팅이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오시라고 얘기를 해요 방송으로. 이제 가서 대기실로 가면 밥이 있으니까. 저는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먹으면 100% 얹힐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작가님이 그래도 밥 한 접시 뜨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반찬 셰프님인가 가가지고 그냥 밥 한 끼 그냥 숟가락만 넘기고 오자고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밖에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 촬영동이랑 대기실은 밖에 나가서 살짝 한 30 정도 걸어 나가야 되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대기실에 들어가서 되게 얇은 제가 돗발을 하나 입고 왔는데 그걸 입고 같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또 밥이 안 넘어가니까 한 두세 숟가락 띄고 다시 이제 촬영장으로 갔거든요. 촬영장으로 들어가서 추우니까 촬영장에서도 이제 그 얇은 거 돗발을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방송으로 곧 촬영하겠다고 이제 공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야지 이제 하고 있는데 옷을 이제 벗으려고 했는데 옷이 생각보다 조금 무거운 거예요. 제가 경량 패딩이었는데 모자고 딱 봤는데 무의식 중에 대기실에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갖고 들어온 거예요 안에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작가님한테 바로 이실 찍고 했죠. 작가님 제가 깜빡하고 핸드폰을 들고 왔다. 에이 근데 작가님 괜찮다고 옷이랑 달라고 해서 제가 옷이랑 핸드폰이랑 드렸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어차피 탈락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다 풀려가지고 그걸 놔두고 집에 간 거야. 핸드폰이랑 옷을. 저 다시 와서 다시 받아갔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피디님이 앞에서 인사하고 무슨 일 생기면은 스태프들한테 이야기하라고 여러 가지 안내사항을 저희한테 말해주세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리허설 살짝 하고
이제 게임에 들어갔죠. 근데 웃긴 게 현장에서는 몰랐는데 그 영상 보니까 백종원 선생님이 뭐 요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징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비빔대왕님이 징을 치신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저희들은 그냥 그게 음향 효과인 줄 알았어요. 징 소리가. 그걸 그 영상 보고 알았어요. 영상 보고. 그래서 이제 100분 딱 하면서 이제 100분 시간이 카운트 되면서 요리를 딱 들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근 요리를 했기 때문에 당근 깎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제가 막 큰 당근, 작은 당근, 미니 당근 이렇게 가져가니까 당근 깎는 데만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당근만 깎고 다른 사람들은 막 뭐 다른 거 막 하고 있는데 저는 당근만 깎으니까 위에 셰프님들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쟤는 시작하고 당근만 깎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근이 뭐냐고. 그래서 또 못 들은 척 당근만 계속 깎아줘 계속. 그러니까 그 영상에도 보면은 저 사람 당근 마스터라고 말 나오는 게 제가 당근만 깎거든 계속. 떨어지고 나서 또 무서운 거야. 나는 당근만 깎다 끝날까 봐. 근데 다행히 당근 깎는 건 안 나오고 굽는 건 나오더라고. 당근 요리를 하려고 제가 당근만 한 40kg에서 50kg 연습했던 것 같아요. 당근의 진짜 맛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주도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왔고 당근에서는 이제 마스터가 된 거죠. 연습을 하면서 수백 번은 좀 거짓말이고 수십 번을 연습했어요. 이제 100분 안에 만들어야 되는 건 알고 있으니까 룰을. 근데 그 음식이 절대 100분을 넘길 것도 아니고 100분 가까이 끝날 것도 아니에요. 제가 평균 끝나는 그 시간이 1시간에서 한 1시간 10분?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끝난 시간이 1분 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분을 다 쓴 거예요, 거의. 근데 그거를 왜 그랬을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앞에 얘기랑 또 이어지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식재료를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서 제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룰이 있는데 전처리 되거나 밑작업된 걸 절대 가져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나만의 비법 스탁을 끓여간다. 그거 절대 안 돼. 그리고 뭐 어느 장인이 나한테 주신 뭐 40년 된 뭐 고추장 초필사기를 주겠다. 이것도 절대 안 돼. 무조건 원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참기름을 10g을 써야 돼. 그러면 참기름 10g을 덜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이 병에 들어있는 참기름 통을 가져가야 되고 된장을 2g 쓴다 그러면 2g을 덜어서 어디에 팩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된장 그 한 팩 있죠. 그냥 큰 거. 그걸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짐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 스탁을 끓이던 오이를 뽑던 그거를 다 현장에서 100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무슨 의미냐면 이게 막 병으로 되어 있는 건 비닐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떼는 시간을 계산을 못 한 거지 이제 막 그런 거 세팅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느끼니까 다른 셰프님도 그거를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분 거진 다 돼서 셰프님들이 메뉴를 다 내버린 거예요 그때. 근데 뭐 릭백요리사 첫 탈락자인 준승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와서 물어봤거든요. 너 뭐 하냐 하니까 세비체를 하겠대. 근데 나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얘가 전략을 잘 짰다. 요리사 심사하시는 분들도 계속 심사하다 어쨌든 한 입 먹더라도 배가 부르면 뒤로 갈수록 불리하다고 생각을 저는 못했었어요 그때. 두 분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저는 못해도 네 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승이는 초반에 끝낸 거지 이제. 초반 러시 드론 4드론을 선택한 건데 그것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제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백종원 선생님 검사하는 라인에 걸려 있었어요. 사실 근데 저는 누가 검사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음식만 잘 만들어서 내면은 누가 검사해도 문제 없겠다라는 마인드였고 영상에는 잘 안 나왔지만 그 안성재 셰프님이랑 백종원 선생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제 막 하고 있으면 이게 뭔가요? 그다음에 무슨 요리가 나오나요? 뭐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여서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랑 제가 대답하는 게 그 호흡 안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어도 다른 사람들 하는 인터뷰도 다 들리고 내가 하는 인터뷰도 다 들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또 당근 깎을 때 오신 거야. 백종원 선생님. 계속 당근만 깎고 있어. 개수대에서 막. 백종원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설명해 드렸지. 이게 뭐 제주에서 가지고 뭐 B급 당근인데 제가 뭐 B급 당근으로 여러 가지 조리법을 활용해서 맛있는 걸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도 막 제가 막 수비드기기 돌아가고 막 다른 거 막 불 끓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신기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막
요건 뭐 이렇게 수비드 할 거고 요건 굽고 요건 뭐 오븐에 할 겁니다 하니까 백종원 선생님도 제가 사실 그때 당근밖에 없었거든요. 개수대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 도마 하나랑 칼이랑 당근 땡.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이 당근 기대하겠다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제가 백종원 선생님한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했는데 뭐 네, 뭐 그렇죠. 계속 하고 있는데 준승이가 떨어진 걸 방송을 듣고 알았어. 근데 이 시스템이 그 런닝맨처럼 뭐 뒤에 이름표 뜯으면 뭐 이광수 탈락, 뭐 유재석 탈락 이렇게 막 방송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똑같아. 누가 떨어지면 누구누구님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희가 막 요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탈락했다는 거야. 그 방송을 다 셰프님들이 다 이래. 누구야 누구 했더니 준승이 세비차가 떨어진 거야. 그 초반에. 준승이 쟤도 잘하는데 저렇게 초반에 떨어졌냐니까 너무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두려운 거지. 제가 하는 동안에도 되게 많이 떨어졌어. 근데 이제 막 다 들리는 거야 이제. 막 누구 계속 만들고 있는데 누구누구 탈락 누구야? 계속 봐. 누구누구 탈락. 오씨. 다 떨어지는 거야. 막 진짜 막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는 거야. 사실 처음에는 이제 100명이 아니라 80명에서 60명을 떨어뜨려서 20명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에 나눠서 40명씩 했으니까 그 중에서 따지고 보면은 10명 안에만 들어가면 돼. 그 하루에. 그러면은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난 사실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되게 잘한다고 느꼈던 뭐 동생, 친구 아니면 선배님들이 계속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무서운 거야 나도. 근데 제 앞에는 한 3분이 합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잘 못 봤지만 그 누구지? 그 을지로 보석의 그 조사장님이 제 기억에는 제일 1번으로 올라가셨고 박은영 셰프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이제 그거 보니까 이제 더 긴장되는 거야. 막 뭐 셰프님들도 난리 났어 이제 막 가까워지니까 막 다 완전 막 뒤에 살짝 돌아봤더니 막 불나 셰프님들 막 다. 실제로 불난 데가 있었던 거 막 엄청 큰 불이 아니라 화구가 잘못 붙어가지고 불이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이 하나 있어. 그리고 중간에 냄비인가 깨졌던 셰프님이 있어. 이게 웃기잖아요. 저도 평생 요리를 하면서 스탁을 끓이다가 냄비가 깨진 적이 없는데 그날 스탁을 끓이다가 냄비가 아마 깨졌을 거예요. 누가 냄비가 깨졌는지 이 냄비의 뚜껑이 깨졌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냄비가 깨져가지고 거기서 막 도와달라고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현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달라. 사실 셰프님들도 야외에서 무슨 행사를 하시면은 플랜을 되게 많이 짜거든요. A 플랜이 잘못되면 B로 넘어가고 B가 잘못되면 C로 넘어가는데 거기는 뭐 A, B, C, D 뭐 그런 걸 따질 게 아니야. 그냥 일단 빨리 해야 돼. 쭉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근을 이제 수비드로 한번 쿡한 다음에 팬에 살짝 굽고 이제 오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자리 배치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오븐을 쓴다고 해서 자리 배치를 그 오븐 바로 앞에다가 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 제작진분들이. 뭐 그래봐야 동선상 걸음걸이 한 8걸음걸이 안에 있고 되게 가깝거든요. 5분 넣기 전에 이미 셰프님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나도 긴장을 해서 이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5분을 제가 맨 처음에 검사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안 써봤던 거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이제 몸이 기억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좀 긴장을 하다 보니까 5분 팬에 이렇게 맞닥뜨리는 이 뭐라 해야 되지? 그 선이 있는데 제가 급하다 보니까 선 위로 하나는 선에 넣고 하나는 그 선 위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막 했죠. 근데 그게 15분 걸리는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 5분을 넣고 시간을 봤더니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상황이. 근데 절대 그 30분 이미 음식이 나왔어야 될 시간인데 그때까지 음식이 조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다른 거 그 전에 해야 될 거를 빨리 가서 그냥 미친 듯이 칼질하고 막 빨리 볶고 해서 다른 거는 이제 끝내놨어요. 플레이팅을 하기 직전까지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제 15분 타이머가 올려서 5분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지. 내가 팬을 거꾸로 꼈다는 거 그때 안 거야. 이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팬을 제대로 안 끼면 안에 열이 엄청 뜨겁기 때문에 팬이 살짝 틀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거기 선에 맞는 건데 이 안에서 틀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악력으로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맨 처음에 PD님이 문제가 생기면 손을 들면은 스태프분들이 오셔서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셰프님들이 이제 막 이미 전투 모드 막 한 400 치고 있어. 근데 또 되게 잔인한 건 누군가 심사에서 탈락시키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거든요. 짐도 못 싸. 그냥 가야 돼. 짐 나중에 싸야 돼. 근데 막 텅텅 벼 있어, 조리대는. 근데 시간은 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나쁜 생각이, 아 그냥 이거 한번 모든 관심 집중시키게 그냥 한번 뽑다가 그냥 당근 다 엎어버릴까 이 생각까지 했는데 그건 참 멍청한 생각이었죠. 근데 안 빠지는 거야, 무슨 짓을 해도.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넣고 5분 끈 다음에 5분 넣어놓으면 쿡 되니까 그냥 5분 전원 꺼버리고 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거 이제 팬 살짝 식을 동안만 딴 거 하고 다시 왔는데 그래도 틀이 완전 더 구부러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제가 아 큰일 났다 어떡하냐 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지.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때 10분도 안 남았어.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자꾸 이 펜을 제가 손으로 이제 그거 악력으로 꺾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없던 힘도 막 다 나오니까 살짝 틀어서 파니까 그때 이제 펜이 빠지더라고요. 그때가 한 5분 남았나? 그때는 뭐 정신이 없어. 그냥 그때는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막 플레이팅 막 해가지고 따다닥 딱 해. 제가 1분 전인가 끝냈어. 1분 전에. 이게 음식을 만들면 그 다이 밑에 완성이라고 써져 있는 그 핸드폰이 있어요. 이제 그걸 누르면 그걸 빨리 누르는 순서대로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룰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 룰을 알았다 하더라도 제 요리는 100분 걸릴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사이에 끝내서 딱 중간 타이밍에 끝내겠다는 게 내 전략이었는데 그게 이제 안 맞은 거지. 근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셰프님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 맞춰 셰프님이 거진 다 끝냈어.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음식을 못 내서 떨어진 셰프님도 꽤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백종원 선생님인가 설명해 주시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돌아다니시다가 봤을 때 또 위생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탈락. 그런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방송은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완성 접시를 2개 만들어야 돼요. 하나는 평가용 접시, 하나는 이제 촬영용으로 이제 2개를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딱 그 접시에 커틀러를 해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순서에 맞게 막 오셔. 근데 그게 너무 긴장돼. 내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제 앞에가 아마 앞에가 비빔대왕님이셨을 거예요. 비빔대왕님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즐기셨어 그 순간을.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게 막 그 본인이 만드신 책 보여주시고 같이 이제 막 북 같은 거 치시고 막 노래 부르시고 근데 그런 분이 거기 계셔가지고 되게 긴장도 풀리고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결국엔 탈락하셨는데 탈락하시고 나가실 때도 막 북치고 나가셨나 막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게. 그래서 한 2-3번 지나고 제 차례가 왔는데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오시는데 너무 긴장되더라고. 이게 막 그 아우라가 뭐 실제로는 처음 뵌 건데 무서워가지고 눈을 못 마주치겠다.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닌데 약간 뭐 경찰차 지나가면은 그냥 못 쳐다보는 것처럼 약간 너무 긴장돼서 눈을 못 쳐다봤어. 근데 또 이게 백종원 선생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백종원 선생님 그 뒤로 막 작가님들이랑 카메라 드신 분이 한 2-3분인가? 한 8분이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이시니까 그리고 바로 위에는 이제 백수저 셰프님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앞에여가지고 여기서 저기 거리? 더 긴장돼. 백종원 선생님이 딱 음식을 몇 번 드셔보셨어요, 제 거를. 드셔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뭐 다채롭지 않다. 약간 무짠지를 먹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뭐 쿡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좋은 말도 좀 해주셨어요. 뭐 B급 셰프님은 탈락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있는데 백종원 선생님 다시 오셔가지고 B급 셰프인 걸 이제 선생님이 아신 거지. 그래가지고 백종원 선생님도 그 만남의 강자인가 그런 프로 하시면서 B급 농산물 많이 활용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제주에서 그런 활동하는 거는 많이 응원하고 지지한다 요 말하고 가셨거든요. 그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래도 내가 했던 그거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뭐 음식은 인정 못 받았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 운영의 뭐 철학이나 저의 생각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그때는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을 때 되게 아쉽더라고요. 사실
나는 보여주고 싶은 게 더 많고 준비한 것도 많았는데 그거를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보여줄 수 없다는 아쉬움이 너무 컸었고, 그런 룰 자체를 아예 인지를 못하고 간 상태였으니까 나는 조금씩 조금씩 필살기를 아껴놨다가 써야지 했는데 이제 그게 약간 또 실패한 거죠, 느낌상. 그건 뭐 제가 인지를 못한 거고,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서바이벌인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다 심사가 끝나고 제 느낌에는 많이 못 붙었어요, 첫날에는. 제 기억에는 그 촬영이 끝나면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짐을 싸요. 근데 그때가 제 기억이 맞으면 새벽 2시인가 그랬어요. 그때가 거진 밤샌 거죠. 그때 제주 계야 셰프님 만나서 차에 짐 싣고, 그다음에 원래 알고 있던 친구들이랑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얘기하는데 그 하루를 끝내기 싫은 거예요. 저는 너무 오래간만에 서울 와서 진짜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약간 그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술 먹다가 집에 가면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 3시간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가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보내주고, 이제 저는 제주계야 셰프님이랑 나와서 거기 앞에 어디 모텔 있는데 셰프님 내려다 드렸거든요. 근데 셰프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뭐라도 먹자고 했는데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그냥 편의점에서 그 추운 1월에 밖에서 컵라면이랑 콜라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새벽 5시였어. 저는 안성재 셰프님이나 백종원 선생님한테 뭐 어쨌든 한 분에게 검사를 받았지만 그 한 분에게 심사 받은 것도 저한테는 엄청난 영광이었고, 제가 언제 살아오면서 그분들한테 음식을 테스트를 받아보겠습니까? 또 그런 피드백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이 흑백 요리사 지원자 수만 엄청나다고 전 들었거든요. 만 단위가 넘어간다고 저는 어디서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100명 안에 들 수 있어서,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큰 영광이었고,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였기 때문에 더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 게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아실 줄 모르겠지만 아마 1월 달에 제가 레스토랑 문을 잘 안 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연습한다고 거짓 밤새면서 계속 만들어, 당근만. 손에 막 당근색밖에 안 들어. 막 손에 막 흙 묻어 있고 그 정도로 당근만 팠거든요. 근데 이제 그 떨어지니까 뭔가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에 그 서울에 그 봉주부로 출전한 봉순의 레스토랑 그 불그레에서 팝업을 했던 이유가 이제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봉수도 어차피 1라운드에서 탈락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1월에 한 거예요. 그 서울에 올라가서. 그때도 되게 크게 했는데, 제가 아까 이 행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수화물이 50kg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100kg였어요. 100kg. 100kg의 수화물을 싣고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4일 팝업을 서울에서 한 거고. 그리고 내려와서 또 이스트랑 레듐이랑 또 팜투테이블 행사도 또 5월에 했었었고,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런 아쉬움을 풀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 넷플릭스 팀에서 명절 전에 또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이런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되게 이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제 레스토랑 앞에다가 갖다 놨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박스를 보내주셔요. 근데 이게 디테일이 되게 멋있는 게, 요거를 덮고 있는 다른 박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박스 밑에 있는 그 완충제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흑백이야. 되게 귀여워. 그래서 열면은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근데 여기에는 제일 먼저 열 때는 카드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플렉스 시리즈 개봉한다고 요렇게 카드가 이렇게 17일날 공개 이렇게 써 있고, 뒤에 보면 이런 편지가 써 있어요.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명의 요리 실력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더 영광이었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 팀에서 이렇게 카드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요리 계급 전제 흑백 요리사에서 이렇게 숟가락이 두 개 있어요. 백색, 흑색 이렇게 보면은 여기 넷플릭스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숟가락에도 써 있어요. 이렇게 귀엽죠. 제가 이거를 빼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른 셰프님들은 보니까 이걸 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빠져. 너무 박혀 있어 지금. 이게 빼면은 부서질 것 같아. 빼면 이거 다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빠진다. 평생 숟가락 쓰지도 못하고 이거 박아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게 보니까 백 셰프님들도 받으신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딱 100명만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여기 레스토랑 앞에다가 전시하고 손님분들이 오시면 사진도 찍으시고 구경하시라고 놔뒀는데 엄청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넷플릭스가 방영이 되고 난 뒤부터 사실 지금 엄청 바빠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1라운드는 탈락했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레스토랑을 공유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셔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사실 저번 주 기준으로 캐치테이블이라는 어플을 쓰는데 캐치테이블은 그 안에 흑백 요리사가 출전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섹션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는 제주도는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계아 셰프님은 계아라서 거기에 안 들어와 있고 저랑 오세득 셰프님이랑 김승민 셰프님 계신데 저번 주에 저희가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처음으로 레스토랑 오픈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 권역들은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1000명이 넘더라고요. 막 2000, 3000명까지도 받고. 그래도 저희 레스토랑은 또 엄청 시골에 있어요. 김영이라고 공항에서도 엄청 멀고 김영이 오셔도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오기 되게 힘들어요. 여기 너무 시골이라. 그런데도 예약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처음 영상을 찍고 이건 다시 찍고 있는 거지만 그 영상 찍기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늦게까지 손님 오시는 거를 서비스하고 집에 가서는 거진 진짜 씻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잤다가 제가 새벽을 여기 한 4시, 5시쯤에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준비를 하는 거죠. 4시, 5시부터 준비한 음식은 점심 때 쓰고 점심 서비스가 끝나고 그걸 또 준비해서 저녁 서비스를 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하루살이 미장이라고 하는데 미장을 여유분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오세요. 또 저는 주방에 혼자 있어서 워크인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여유가 있으면 워크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약이 너무 꽉 차서 워크인을 받으면 뒤에 원래 예약하신 분들이 또 식사를 못 하시는 상태가 발생해서 뭐 죄송하지만 제가 다 돌려보내고는 있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멀리서 오셔서 뭐 1시간 걸려서 오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거를 제가 막 보내드리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꼭 캐치테이블로 확인해 주시고 전화라도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넷플릭스가 확실히 외국에도 공개가 되니까 외국 손님들도 엄청 오시더라고요. 요거를 보고 이틀 전에도 제주도에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크루즈의 단체 미국인 관광객분들도 여기를 전체 대관해가지고 식사하고 가셨거든요. 또 요거 앞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관심을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하기 창피하지만 1라운드에서 탈락했지만 그 100인 안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이 인정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는 제스코라고 해서 코스트코 같은 큰 그런 판매점이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많이 가거든요. 저는 사람 많은 거 싫어해서 밤 늦게 가는데 거기서 혼자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혹시 넷플릭스에 나오신 분 아니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니까 반갑다고 사진 찍자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이랑 사진을 찍겠다고 했는데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찍자고 해서 설탕 포대 앞에서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웃기죠? 오래 살아남아서 제주의 자랑이 되고 싶었지만 뭐 그러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촬영은 뭐 저한테는 뭐 하루라는 시간밖에 없었지만 제 인생의 진짜 큰 페이지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기억에 또렷이 남고 그 촬영 영상을 보더라도 이미 저는 거기에 가 있는 사람 같아요. 거기에 촬영 이후에 셰프님들이랑 더 많이 만나서
친해진 것 같고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한 2주 뒤에 그 출연하셨던 셰프님들 팀이 제주도 내려오기로 해서 제가 농장도 같이 소개시켜드리고 여기도 촬영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촬영 기준으로 다음 주에 저희가 행사 공지가 하나 올라갈 건데 예전에 말씀드린 팜투 테이블을 11월 중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같이 하는 팀이 서울에 있는 팀인데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셰프님 중에 한 분이에요. 아마 다음 주에 공지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촬영할 때 낮이었는데 이제 벌써 밤이 됐죠. 제가 왜 이 촬영을 하고 있냐면 오늘도 원래 저녁을 오픈하기로 했는데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오늘은 점심 영업만 하고 저녁 영업을 안 하는데 그 영상을 빨리 편집해서 나머지 분을 공개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춰져서 제가 지금 여기 계속 남아 있고 사실 촬영은 하고 있지만 이미 저기 주방에는 기계들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저거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촬영 끝나면 저는 또 저거 마무리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서울만큼 그리고 제가 많이 라운드를 올라간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좋은 식재료,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음식이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음식은 사실 주류 음식이 아닌 비주류 음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예민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흑백 요리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기대하고 오셨다가 실망하고 가셨을 때 그 실망감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진짜 스트레스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요리사들의 인생이고 셰프의 인생이긴 하지만 요즘은 그게 좀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라도 꼼꼼하게 더 확인하고 체크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서 근무하고 뭔가를 더 하나라도 퍼펙트하게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제가 선택한 삶이고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더 노력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또 제가 이어가고 있는 뭐 B급 셰프라는 말처럼 B급 농산물을 활용해서 제주의 식재료와 제주의 농부님들과 함께 계속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재밌는 행사들이나 이야기를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원래부터 기획했던 것들을 앞으로 계속 또 할 거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흑백 요리사 뭐 지금 이 시간이면 아마 우승자도 나왔을 거예요. 뭐 스태프분들 출연자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이 기억이 오래오래 기억석에 남아 있도록 저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계속 드릴 수 있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는 B급 셰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